테슬라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진심 머스크, 투트랙 전략 올인.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데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비용 절감과 함께 전략 수정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에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지고 있는 전략들을 짚어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19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테슬라의 위기 돌파를 위한 머스크의 생각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슬라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완전 자율주행 실현, AI와 휴머노이드를 결합한 옵티머스 개발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테슬라 직원들은 업무 과다에 호소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리콘밸리 일벌레로 워낙 유명한 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까지 겹치면서다. 테슬라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자율주행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관련 부서에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관련 부서는 머스크의 이메일을 받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다. 일례로 머스크가 자사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 부딪히기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기능을 테스트한 일화는 최근 널리 회자되고 있다. 머스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다. 테슬라는 지난 2017년 모델 3 생산 지연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머스크가 오히려 위기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크게 성장시켰다. 그가 테슬라는 향후 애플과 사우디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자신한 만큼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 40% 감축 통보.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출시 후 2주 만에 협력사에게 생산량을 줄이라고 요청했다고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가 2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애플 협력사들은 최근 애플로부터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량을 약 40%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아이폰 14 플러스의 생산을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폰 14 플러스의 올해 출하량은 약 1천만 대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는 신통치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애플 전문 분석가 권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올해 아이폰 14 플러스의 예약 주문량이 3세대 아이폰 SE나 아이폰 13 미니보다 저조하다며 올해 애플의 일반 아이폰 모델의 제품 세분화 전략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14 플러스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하량은 올해도 8,500만에서 9천만 대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추가 투자 협상 중. 애저 클라우드 사용 확대.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AI 기술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진전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회원제 기반 입전문 미디어 디인포메이션이 협상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에도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오픈 AI의 자금을 지원했다. 새로운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늘리면서 오픈 AI 비즈니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등 경쟁사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저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서 달리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달리이는 텍스트를 입력해 사용자 맞춤 이미지를 만드는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은 애저가 제공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드레일 조항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AI 모델을 활용,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콘텐츠,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다.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지난해 오픈AI 기존 주주들이 세콰이어 캐피털,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베드록 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치 등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비공개로 매각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설립 7년차인 오픈AI 가치는 거의 2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디인포메이션이 거래에 정통한 몇몇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영국서 1조 4천억 원 규모 집단소송 직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인권활동가인 줄리에 헌터와 로펌 하우스펠드는 이달 말까지 런던 경쟁심판소에 아마존을 상대로 1조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헌터는 아마존이 자체 알고리즘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바이박스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을 선택하도록 이끌고 다른 제품 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박스는 동일한 상품 중에서 저렴하고 제일 평가가 좋은 제품만을 고객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많은 소비자는 아마존이 좋은 선택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여기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조작해 특정 상품으로 선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이나 품질에 기반한 제품 추천이 아니라 바이박스는 아마존 자체에 의해 판매되거나 자체 상품 판매를 위해 아마존에 돈을 지불하는 업체 상품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준비 중인 로펌 하우스펠드는 아마존 판매의 82%에서 90%는 바이박스 툴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액을 1조 달러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분명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항상 영국에서 제품을 파는 항상 8만 5천 개 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망 사용료 안 내려고 여론 조작. 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유튜브 채널을 동원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이자 통신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교수는 22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에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라는 전략의 일부다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국가적 행동주의란 정치를 재편하고 한 국가의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움직임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의 이 기업들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에 막대한 기금을 지원한다고 레이튼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14년 인터넷 구하기 등 미국 온라인 단체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의 수만 통의 청원서, 이메일 등을 보내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강조하고 개방형 인터넷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 사례를 들었다. 구글이 2015년 인도에서 광고시장 장악을 위해 페이스북의 진출을 여론조작으로 막은 것도 사례로 들었다. 레이튼 교수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은 인도 통신업체들과 손잡고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통신료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고시장 잠식을 우려한 구글이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움직여 인도에 페이스북이 진출하면 인터넷이 끝장난다는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통신규제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이 같은 서비스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레이튼 교수는 구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활용했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도 인도 광고 시장의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반대 움직임도 마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미국과 유럽에서 일부러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